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경북 포항시가 이명박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릴 때 잠시 살았던 흥해읍 덕실마을에 기념관과 생태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 타당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포항시는 16,000제곱미터의 땅에 국비 60억, 시도비 60억, 도합 12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 드넓은 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덕실 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첫 해이던 2008년에는 47만 명이었다가 2009년엔 18만 명으로 2012년엔 1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어도 한참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참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면에 있는 봉화마을의 경우에 관광객이 2011년에 152만 명 그리고 숫자가 적었다는 2012년에도 73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이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객도 매년 5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연 관이 나서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이 현행법상 19살 이상으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대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사회적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대 강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담보 인근에 거주하는 모 씨가 이 원류수 낙하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75만 8천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대강 정말 별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가 지난주에 국세청이 서미갤러리 법인 및 홍성원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서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대가 대부분 대기업이라죠. 쌍용건설이 오늘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쌍용건설은 오늘 오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상위권 건설사가 이 모양인데 이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튈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살리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여러분,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들어보셨나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을 해도 쥐꼬리만한 시급밖에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품앗이 금융기관입니다.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3일 전인 2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년들의 삶과 함께하는 토닥토닥 협동조합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조금득 대표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정경 사무국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토닥토닥이에요? 등을 토닥이면서 격려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가 크고요. 네. 서로 청년들이 위로하고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창립 하기 전에 새 이름 공모전이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 연대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사회연대은행이라고 있는데 좀 그쵸. 비슷하네, 그죠? 이름이. 예, 예, 예. 이름만. 근데 이제 금융법상 은행이라는 표현을 못 써서 새 아, 이름을, 그런가요? 예, 오. 새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아, 은행이란 표현, 금융법상? 네, 그렇구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토닥토닥 좋아. 네. 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 왜 와락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토닥토닥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협동조합 만들려고? 일단 요거는 청년 유니온이라고 네, 은혜처 네, 세대별 네, 네. 노동조합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상호부조 사업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작년 2012년 2월부터 1년 걸리셨네, 그러면? 네네. 오, 좀 꽤 오래 저희가 걸리셨네요. 예. 예,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걸 좀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득 대표도 그렇고 김정경 사무국장도 그렇고 두 분 다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신가요? 김정경 국장님. 네, 저는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원래 그 이전에는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예. 그 잡지의 내용이 이제 노동 관련 쪽이라서 예. 청년 유니온 활동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예. 네, 그렇게 활동하다가 제가 취재를 하러 예. 지금의 전신이죠. 청년 연대은행에 취재를 하게 됐어요. 예. 제가 그동안 협동조합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예. 이제 그 소재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단체의 취지와 활동에 아주 큰 공감을 하고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준비 과정을 함께했던 네.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네.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네, 상근으로 본업인 기자 짓은 이제 팽개치셨고. 네. 탁월해. 사실 원래 뭐가 또 여기 탁월해요. 이걸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기에는 좀 예. 그렇지만 예. 다른 계획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계획을 접고 네. 이제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 열심히 꼬셨습니다. 조금득 대표님은 저는 청년 유니온 창립 멤버였고요. 예. 일기 사무국장 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 그런데 좀 이제 그러면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네네. 오늘 먼저 얼마나 모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또 사무국장님께서 멋지게 회계 담당이십니까? 사무국장님이 제일 어려운 게 회계인데. 살림살이를 다 맡아주시는 실세 중에 실세시군요. 예. 짱입니다. 예. 네, 저희가 2월 23일에 예. 이제 창립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 정도 모였나.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조합원 가입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이제 6월부터였어요. 작년 6월. 네. 예. 그래서 이제 CMS를 통해서 이제 기금이 모여졌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예.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정말 11만 원? 네, 그게 총 출자액인 거예요. 아니 왜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 왜 홍보를 아직 안 출범 해요? 전이라서 아, 공식 예, 출범 예, 전이라서 예, 예, 이제 예.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한 분씩 알고 예. 오셨던 거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제 2012년 12월에는 한 달에 150 정도의 출자금이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함께하는 펀딩이라는 예. 이제 개미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거의 목적도 이제 출자금 확보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마련되는 돈 해서 지금 1,000만 원은 넘었어요. 1,300만 원 정도로 1,300?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일단 조합원이 출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조합원 출자 말고 다른 그 펀딩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 네. 저희가 나갔는데요. 거기에 1,000여 팀이
네, 나왔었는데 그 중에 43팀 안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43팀 안에 들어서 예. 거기 이제 들어간 기준이 혜택이죠. 일종의 혜택이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 금액을 한 54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오. 예, 그걸 지금 달성 중인데 60%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수는 한 몇 명쯤 되세요? 조합원 수는 지금 160여 분 정도 되시고요. 예. 70명 정도. 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분들도 그래요? 한 20명 정도 계시고. 예. 네. 그러면 자 토닥토닥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음. 청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네. 서로 품앗이 하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그 시스템을 보면요. 네. 일단 금융협동이 한 축에 있고요. 예. 또 한 축에는 재능생활협동이 있어요. 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출자한다고 해서 그래서 소액 대출을 받고 막 이런 측면보다는 좀 협동조합답게 협동과 상생이라고 하는 원칙을 네. 좀 잘 지켜보자 해서 그 재능과 생활을 이제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협동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협동과 재능생활협동은 서로 선순환 구조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금융협동은 뭐예요? 금융협동은 지금 출자금을 내시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금 대출이 가능한.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네, 겁니까? 그렇죠. 어. 생활 대출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죠. 50만 원에 그럼 용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양할 텐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뭐 주거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월세라든지 네네네. 저희가 사전에 생활비라든지 네, 맞아, 생활비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니 그쵸? 뭐 이 생활자금 대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럼 토닥토닥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50만 원 고 주택 구입을 안 될 거고 그렇죠. 주거비 용도로 쓰든 생활비 용도로 쓰든 그건 묻지 않고 네. 50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준다. 네. 네, 저희가 어. 그 준비하는 과정에 실태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예. 한 달 평균 생활비가 23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그렇죠. 났거든요. 부족한 게 23만 원. 예. 또 23만 원 든다고. 아니죠, 무슨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23만 원이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예. 좀 악순환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빌려주고자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활 안정이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50만 원 대출 받아서 생활한 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펑크난 거 메우는 데는 그 필요가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펀딩된 규모 한정 때문에 결국 50으로 제한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규모에서 네. 출자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다 이제 빼가야 다시 돌려드리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키울 수는 없죠. 이렇게 예. 안정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는 과정인 거고요. 예. 그러면 예. 지금 대출자가 있습니까? 지금 문의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을 하려고.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출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보통 일반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대출, 범인의 대출, 긴급 대출 뭐 요 정도 대출 네. 상품이 있는데 예. 저희는 특이하게 토닥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재능과 생활을 나누고 이제 서로 협동을 하면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인데 네. 그 톨이 쌓이면 이제 돈을 얼마 내는 거와는 상관없이 예. 최대 3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네네. 이제 이게 적립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돼서 그렇죠. 30점? 10점. 10점? 10점이면은 한 달이면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무이자로 그렇죠. 30만 원? 그렇죠. 그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요. 그거 괜찮네요. 근데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재능 기부했습니다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희가 네. 이제 그런 거 활동 지수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음. 좀 깨알 같은 이사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보통 협동조합에 있는 이사 외에도 토닥이 이사라고 해서 이제 활동들을 같이 함께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관리를 함께 해줄 그런 이사진을 뽑았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주실 심사를 거예요.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네. 점수도 아주 이렇게 네. 수작업적이지만 네. 열심히 총회 해주실 거예요. 참석하면 3점 뭐 이런 거 있죠. 어. 소풍 참석하면 1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있고 네. 또 난방비나 병원비를 위해서 또 20만 원 긴급 대출도 있다.
네, 그거는 뭐 어떤 조건도 없이 네. 가입만 하시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그래요? 말한 일반 대출 50만 원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6개월간 예. 금액이 얼마 됐든 상관없어요. 매달 꾸준히 출자를 6개월간 한 사람에 한해서 예.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예. 뒤에 붙은 긴급 대출은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예. 그럴 때 그런 거 없더라도 예. 네 아, 지원해 드릴 수 있게 일종의 비빌 만든 언덕을 거죠. 꼭 만들어주고 네. 싶었어요. 그렇죠. 병원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긴급 자금이 네, 필요한 당장 거니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게 있고 또 이 긴급 자금으로 최대 2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범인의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본인이 출장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범인의 대출이라고 본인이 낸 출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게 보험에서 보면 자기가 낸 보험료의 몇 %까지 대출 받는 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데. 그죠? 네. 이거 보험에서 이거 빌려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한 70 만약에 부었다 그러면 70만 원. 네. 네, 아주 그런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세 가지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다 무이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대출이랑 그 범인의 대출 같은 경우는 긴급 대출이구나. 그 두 개는 2%고요. 네. 네, 그 범인의 대출은 1%.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토닥 대출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요. 음.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님, 김정경 국장님? 사실 그 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문의가 오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큰 규모를 말씀하세요. 특히 학자금 대출로 최근에 전화를 좀 많이 받았긴 했어요. 어휴, 그거야 감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정말 안타깝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예.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그냥 청년들이 예. 자신들의 문제를 예.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좀 큰 의의를 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협동조합에서 금융 생활 나눔 이런 걸 떠나서 예. 협동이란 가치를 음. 청년들이 함께 나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사실 저희 모인 청년들이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다양한 사람 어떤 청년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예. 구직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활동가도 계시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협동조합하면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그렇죠.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사이인데 보통 저희는 생협이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고 단지 세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다 뭉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고 예. 네 그런 협동의 가치를 네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면 해요. 청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그 청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더 많이 끌어안고 싶지만 예. 지금까지는 만 15세에서 예.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40대는 안 되는 거예요? 명예조합원 있으십니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만 39세까지? 네. 그래요? 그러면 그 15세에서 39세까지는 의사만 있으면 누구라도 조합원이 그쵸.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조합원이 되면은 그럼 구자당 출자금이 5천 원인가요?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5천 원부터 네. 이제 출자를 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출자를 하면서 말 그대로 품앗이해서 이렇게 돈을 적립을 하고. 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쵸? 아주 저리로 1 내지 2%로 이제 그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네. 그러면 이런 그 금전 지원 말고 또 다른 사업 영역이 있습니까? 네. 협동조합에서? 네네. 그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안정의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무 상담이 있거든요. 오. 이게 보통 재무 상담하면은 왜 상품 판매용이 되게 많잖아요. 재무 기존에. 상담하니까 자꾸 재테크가 먼저. 네, 떠오르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맞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금융복지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해주기 위한 그런 상담이라고 보시면 좀 아니,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 어떤 게 재무 상담입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재무 상담 이번에 양성과정 수료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시 실세시군요. 네.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네. 일단 청년들이 돈에 대해서 좀 상당히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뭐 재테크 신화 이런 거에서 돈이 많아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이제 큰 목적은
청년들이 자기가 번 이제 수입이 있으면 네. 거기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죠. 네. 아, 지출 관리군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게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이라는 게 예. 결국은 빚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이라든지 예. 네 또는 과다한 보험 예. 뭐 이런 거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조정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예. 것과 그 앞으로의 이제 삶의 계획 또 재무 계획 같은 것들을 함께 이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제시해 예를 주는 들어서 거죠. 알바하는 청년에게는 네. 그 당신의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이거 네, 어떤가 당신의 지금 그러면 이제 동선이나 생활 환경을 볼 때 어떻게 쪼개서 지출을 하라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간 이제 청년이라고 한다면 당신 월급이 얼마니까 그렇죠. 보험 뭐 듣고 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세이브하고 자금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코치를 네. 해주는 네네 네. 그런 겁니까? 네, 근데 그 교육을 들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참 좋다고 하는 지점은 예. 그런 생활 케어도 케어지만 예. 말씀드린 그런 돈의 철학이라든지 오.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또 소비 폭탄의 막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예. 스마트폰도 막 꼭 써야 될 것 같고 꼭 그다음에 예. 커피 하나씩 들고 맞아요. 다니고.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그런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그것이 뭐 본인들의 꼭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좀 그 경제적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청년들의 돈 철학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렇게 표현하기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네. 무슨 이게 말인지 저는 어떻게 알겠어요. 보면 구조적으로 저는 계속 그 주입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광고나 그런, 예, 그렇죠. 돈의 철학이라고 시선이나, 하는 것 네. 자체가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마치 그렇죠. 예, 세상에서 좀 으쓱거리면서 살 것 같고. 무조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네, 전국적인 맞아요. 유행어가 인사말이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 토닥토닥 협동조합에서 이 청년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이란 이것이다. 그죠? 이제 철학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주죠. 돈이 뭡니까? 저는 예, 수단이라는 생각을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목적은 아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수단이고 네, 많이는 필요 없고 네.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된다. 예.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 학교 때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쵸. 이게 항상 그 뒤틀려지니까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게 돈이 없으면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인간적 가치를 돈으로 결국 환산해 버리는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노예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은 수단이라는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좀 제기하고 싶은 네. 문제가 그 돈에 대한 철학은 그 되게 좋은데 네. 그것이 까딱 잘못 방향을 잘못 잡히면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알바를 하면서 시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네네.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질 좋은 예, 예. 일자리에서 정말 생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의 맞아요. 인건비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 예.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제 다만 그 인건비를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본인들이 아까 말씀 막 하셨었던 그런 왜곡된 돈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지금 상황들 자체를 되게 부정하고 자존감이 이게 많이 그렇죠. 떨어지죠. 예. 마치 자기가 저임금을 받으면 저임금의 그런 되게 질 낮은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것들이 저희는 되게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예.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제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본인이 그렇게 못나서 혹은 본인이 그 정도의 돈을 못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네. 지금이 워낙 이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사회가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회라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들이 사실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예.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 예. 이런 과정으로도 위로와 공감 차원으로도 좀 같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그런 얘기를 그럼 우리 조합원들끼리 많이 나눠 보셨어요? 어때요? 네, 그렇죠.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주로 그러니까 이 자존감 저도 이제 그걸 그러니까 특히 20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많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다. 근데 주눅 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대학생인데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기서 오는 어떤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 버리는. 네. 그래서 20대가 이제 입에 그 거의 뭐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그 경제적 자존감이 그 한 청년의 다른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확장돼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네. 이제 하고 예. 실태 조사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요. 가장 그 생활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식비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식비고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을 안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호. 그러면 점점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스스로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사실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즐겁지 않고 계속 그 안에 갇히고 예. 사실 이런 거예요. 저만 해도 좀 울적하고 그런 날 이제 밖에 나오면 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 없어요. 맞아요. 힐링조차도 이제 돈으로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런 상황들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청년들이 더 스스로 되게 자괴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청년 문제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도 해법이 전혀 제대로 모색이 되고 있지 않아. 네. 무슨 청년 문제면 반값 등록금이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건데. 자 그러면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 청년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주된 문제 또 한 가지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한국의 경제 구조나 이런 걸 볼 때 한순간에 일자리가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확 늘어날 네.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허망한 꿈인 것 같고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국장님? 네, 저는 좀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일단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취업에 앞서 인플레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플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죠. 예. 저도 대학을 나오고 일정 정도의 영어 성적을 갖추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네. 근데 정작 제가 취업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이런 능력들을 쌓아서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쌓은 했어요. 스펙이 전혀 활용이 안 되죠. 그쵸. 아깝죠. 근데 이게 예. 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네. 가서 화분에 물 주고 복사를 하고 있다 예.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은 또 인정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좀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가 네. 저는 안타깝고요. 예.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그 취지 중에 저희가 그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있어요.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은행이라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친구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저도 청년인데 네. 이 청년들이 뭐 청년이니까 같은 네. 청년이니까 친구라고 하죠. 그렇네.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그 여러 가지 스펙들, 자기의 재능들 이런 것들을 너무 취직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토닥토닥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재능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예. 본인이 배운 외국어, 본인이 배운 자격증 시험 공부 예. 이런 것들을 다른 조합원들과 나누고 다른 청년들과 나눔으로써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되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아주 이제 좀 그 유치한 예로 그 열심히 스펙 쌓아서 토익 점수가 950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토익을 가르쳐서 그럴 토익 수도 학원비를 있죠. 아낄 수 있게 하자. 그럼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협동경제죠. 네, 그게 물론 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네. 오셔서 좀 재능 좀 나눠주세요. 명예조합원님도. 저는 토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음악을 전공한 분이 있는데 네. 취직은 그쪽으로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음악을 또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작곡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네. 내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도 낮게 받는데 네. 음악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같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보면 그럼요,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서로 모여갖고 의기투합하면 하나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무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 재무상담사들을 계속 양성할 생각입니다. 재무상담 누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 재윤경 네. 대표가 네, 있는 에듀머니. 네, 아,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철학이 떠올라서. 어. 그렇죠. 청년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 문제는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평균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20대를 보면서 제가 20대한테 직접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네.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또 20대 그 자녀 20대의 어떤 삶과 또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계급적 계층적 현상과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극심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청년 유니온 때부터 네. 워낙 봐왔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사실 실제 그런지는 네. 이렇게 모르겠지만 확실히 빈부격차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본인이 독립을 지금은 더 독립할 수 있는 게 늦어지고요. 네. 예, 부모님과 살게 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사실 부모님이 경제적 조건이 좋으면 청년도 이제 따라서 경제 조건이 좀 나은 경우들은 이제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주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얘기하죠. 요즘 애들 뭐 돈 없다 힘들다 하지만 나가서 놀 거 다 놀고 뭐 이런다는 얘기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 하시는 어른들 있대요. 뭐 맞아요. 마실 커피 다 마시고 맞아요.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할 거 다 하고 그럼 뭐가 맞아요. 어렵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있던데 뭐라고 반론 한번 펴보세요. 네, 뭐라고 네. 반론 펴시겠어요? 저는 그 사무실 홍대기 때문에 예. 그 건너편에 항상 그런 청년들 많이 보거든요. 아, 예. 예, 때로는 우리 조합원 중에서도 저런 청년들이 우리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청년들의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우리가 쭉 해왔던 돈의 철학 이야기를 했듯이 예. 사실 제가 그 재무 상담 이제 이 상담 그룹과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끼리.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도 굉장히 낮고 생활이 좀 질이 굉장히 낮지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그렇게 소홀히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어떤 얘기냐 물어봤더니 지금 내 생활도 너무 힘들고 처절한데 네. 먹는 것도 정말 힘들게 찌질하게 먹고 예. 이런 게 너무 스스로를 되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예. 좀 많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예. 특히 여성분들이었는데요. 울적하고 그럴 때는 좀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네. 조금 그런 있는 것들을 먹고 싶은 욕구들이 더 생긴대요. 그걸 먹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되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또 생각을 심리가 한다고. 있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대에 있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친구들이 진짜 돈이 정말 풍족해서 저런 삶을 이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위로받고 싶고 힐링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이건 청년들의 놀이문화나 네. 청년들의 그런 생활문화와도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요즘 세대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뭐 이제 그 노인 기초연금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또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2030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0, 50대가 너무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니까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연금 이제 논란 빚고 이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더 많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떤 정치 의식을 넘어서 네. 삶의 조건 이런 것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혹시 진짜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그게 청년 유니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죠? 퇴직 연령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퇴직이 좀 늦추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년 연장? 웬일이야.
예, 정년 연장을 그 쉬운 단어. 그러니까 왜 이러지? 가끔 이렇게 예. 머리가 백조가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년 연장 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 유니온에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청년들의 의사라기보다는 언론이나 네. 이게 사회적 시각에서 계속 청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레짐작으로 예, 짐작일 거라는 몰아가는 생각이 측면이 들어요.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지금 청년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같이 그 부모님과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내가 안정이 되고 그렇죠. 또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 돼야 예, 그런 앞으로의 삶을 또 되게 마음 놓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이게 순환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인 측면이 있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바로 부모 세대인데 네 맞아요. 청년한테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년들은 그렇게 뭐 언론이나 사회 시각처럼 그렇게 뭔가 그 윗세대들이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아, 하는 맞아. 네. 심리적인 어떤 야. 그런 마음은 없어요. 어. 예, 사실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뭐 그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모든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네. 좀 우리 집 자체 가게가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왜곡된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하나의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이 베이비부머 세대 예. 예, 그 정년 이제 은퇴하신 예, 예.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예. 예,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 은퇴자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네. 보니까 청년연대은행이라고 하는 세대 협동조합이 있더라. 네, 그게 사실은 세대 협동조합이 세계 최초거든요. 지역이랑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역과 오. 직정. 왜냐하면 면대면으로 만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연대은행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되게 이제 뭔가 고무적으로 되게 힘받고 왔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 좀 하자. 네, 오. 그런 측면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 막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들은 사회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 그런데 청년들은 IT 쪽이나 그런 SNS 이런 인터넷에 대한 기술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시너지를 오.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야, 그것도 일단은 네. 출발점은 되게 좋은 발상 그쵸. 같은데. 네네. 예. 사실 보통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멘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혹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세대와 세대가 같이 서로 나누고 말 그대로 그 연대죠. 안에서 그렇죠. 세대 간 연대하면서 연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토협에서는 예. 세대 간 연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네네. 그거는. 그래서 그래 은퇴자 연대은행은 만들어진답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꼭 준비하고 계시는 성공하셨으면 겁니까? 좋겠어요.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험도 좀 많이 전수를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죠. 자, 그나저나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그렇죠. 조합원 수가 왕창 늘어나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좀 너무 아직은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 출발이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많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실 그 전에는 출범 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이유로 이제 공식적으로 홍보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들 보시면 아름아름 예. 찾아서 이제 보시고 예. 좋네요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신 예. 분들이에요. 예. 이제 창립을 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네. 알려서 많이 유치를 근데 하려고요. 20대가 많아요? 30대가 많아요? 조합원이. 비슷한데 아직은 30대가 다른 분들이 청년 맞냐고. 아니 아까 39살까지라면서요. 작년은.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처음에 청년 그 토닥토닥 협동조합 만들 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 계속 규모가 커지려면 시드머니 막 이런 걸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맞아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출자 좀 받아라.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모델을 본 거거든요. 예.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고민했다기보다는
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협동해서 이걸 좀 만들어보자 했던 건데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협동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이제 뭔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렇죠. 누가 거기에 이제 자기 돈을 그렇죠. 출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작지만 그 청년들 간의 그런 깨알 같은 협동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네.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그렇죠. 측면이 큽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 정신은 십시일반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럼요. 네. 그죠? 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탈남 그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지금 방송이 우리 청년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제가 되고 우와. 그다음에 토닥토닥 협동조합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생산적인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물론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만 많이 가입해 주세요. 아무튼 그 작지만 아주 소중한 출발인 것 같고요. 힘내서 계속 줄기차게 밀어붙이시기 바라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정말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소박하지만 절절한 취지를 갖고 시작을 한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 함께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포털 다음에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 카페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가셔서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입력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페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서울 332-5804 332-5804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탈남 트위터나 리뷰를 통해서도 많은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면 이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